자,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오고 화면만 나가고 제 목소리만 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촬영자분들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촬영하기에는 줌인, 줌아웃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화면 촬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 교과서 보면서 수업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영상 뒷부분에 제가 요 필기한 거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 뒷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62페이지와 263페이지를 할 겁니다. 자, 262와 26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마,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지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비잔티움 제국이겠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바로 동로마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동쪽에. 자, 이렇게 동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교과서를 먼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1000년간 지속되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수업을 들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에서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장안성. 네. 장안성 또한 요때 당시에 거진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잘 위치를 잘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름도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봅시다. 옛 로마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될 것 같네요. 옛 로마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엄청 중요한 건데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 쉽게 말해서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6세기경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결국에 이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스만 제국에게 침입을 받아 멸망하기도 합니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부분 보면 또 십자군 전쟁 요 얘기도 나오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랑 뭐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이라던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알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여기서 본다시피 오스만 티르크족이 세운 이슬람 제국이다. 이슬람 세력이에요. 알라시 믿는 이슬람 애들. 자, 여기까지가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와 멸망 부분인데요. 이제 요 문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비잔티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다라고 하는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바로 한번 봅시다. 서유럽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떠한 게 더해져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속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죠. 먼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게르만 문화가 있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리스트교 문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로마에 있는 문화들은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서유럽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그리스 문화, 이거 잘 보이네요. 그리고 또 그리스 정교, 네, 두 가지 속성이, 요 동그라미 쳐놓은 요 두 가지 속성이 합쳐져서 바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만의 독특한 정치 구조인데요. 앞에서 우리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원제라던가 봉건제를 통해서 지방 분권적이었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바로 강력한 황제권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또 황제는 또 교회의 수장을 겸하였다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였다. 이걸 좀 고급진 말로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황제는 곧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크리스트교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는 바로 예수,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했다라 그래요. 이 조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상숭배 금지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공식적으로 1054년 공식적으로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페이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바로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동그라미가 잘못 그려졌네요.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유능한 황제가 나타나서 전성기를 구가했다라는 거죠. 제가 번호를 안 매겼네요. 첫 번째 옛 로마 영토, 그리고 두 번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세 번째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러한 비잔티움의 황제, 6세기의 비잔티움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멸망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두 번째, 바로 요 문화들은 바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정교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게요. 다음 장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림 잘 보고 넘어갑시다. 성 소피아 성당. 성 소피아 성당. 자, 성 소피아 성당 잘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잘 봐요. 그림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림은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예요. 먼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도 비잔티움 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랬겠죠. 바로 속성이 다르니까. 어떤 속성? 얘기해 볼까요? 어떤 속성인지? 잘했어요. 자, 그리스 문화 플러스 그리스 정교 문화. 그렇지. 이렇게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양식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밑줄 치고 넘어가 봅시다. 밑줄 한번 쫙 치고 비잔티움 양식이 있다라고 해요. 이 비잔티움 양식에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웅장한 돔, 그리고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르게 칠했습니다. 책에다가 그림을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양식. 먼저 웅장한 돔입니다. 웅장한 돔. 돔은 바로 요 윗부분 요거를 뜻하고요. 다음에 모자이크는 바로 옆에 있는 요 그림을 뜻합니다. 모자이크. 요것들이 합쳐져서 다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비잔티움 양식이 남겨놓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고전 문화를 보존하여 중세 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서유럽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바로 비잔티움 문화가 안에 어떠한 속성이 있어. 바로 그리스 문화라는 속성이 있잖아. 이거를 보존하는 거야. 언제까지? 망하는 순간까지 1453년까지 보존했다가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이탈리아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세계에 전파되어 오늘날 동유럽 문화권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필기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자, 비잔티움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자, 비잔티움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동로마가 바로 뭐가 된다? 비잔티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쭉 보면 아실 겁니다. 요 동서무역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죠. 동로마 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요랬단 말이야. 그런데 언제?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왕제 때 영토를 미친 듯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반달 왕국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가 바로 반달 그리고 동고트 이탈리아의 동고트 이쪽을 정복했다 그래. 그래서 옛 로마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도 두 번째 업적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서 로마법을 집대성했다. 그리고 세 번째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여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였다. 이게 바로 무슨 양식?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죠. 비잔티움 양식의 구성 요소는 둥근 돔, 모자이크 벽화. 궁금하면 교과서 부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봅니다. 레오 3세와 1054년. 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야. 크리스트교가 요렇게 있었어. 근데 요게 바로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빵 하고 나뉘게 되는 건데요. 왜 나뉘게 되느냐? 바로 원인은 바로 요 성상 숭배 금지령 때문이야. 알았지? 이거를 찬성했던 친구들이 있어.
찬성했던 친구들이 가톨릭, 그거를 반대한 친구들이 그리스 정교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워 대립을 한단 말이야.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결국에 대립이 끝났을 때 바로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거야. 동서교회가 딱 분열이 되는 순간 그리스 정교와 가톨릭이 이렇게 남는 건데요. 비잔티움은 바로 뭘 믿느냐? 그리스 정교를 믿어요. 비잔티움 제국의 이 그리스 정교는 바로 황제가 곧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서유럽에서 발달했던 봉건제가 동유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나더라도 조금 있다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화인데요. 이 문화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비잔틴 양식이 되겠는데요. 이 비잔티움 양식은 바로 첫 번째 의미를 갖는 게 동유럽 문화의 토대를 갖게 됩니다. 동유럽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문화의 요소가 바로 그리스 정교와 그다음에 비잔틴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비잔틴 문화는 오타 낸 겁니다. 어이구 너무 많이 지워졌네요. 비잔틴 문화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그리스 문화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리스 문화의 보존, 그리스 문화를 오롯이 언제까지 1453년까지 보존해서 바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